네, 다음 키워드는 해고 공무원 구인 중 만나보겠습니다.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구조조정이 됐던 전직의 연방 공무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을 중국 첩보 조직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포섭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보도가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사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나와서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미중 전략 전쟁에서 정보라든가 인재라든가 지식 중심의 신냉전 시대가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고요. 정말 사람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퇴직자 구조조정 대상자가 이제 가장 취약한 정보 자산인데 직책은 없지만 여전히 내부 구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정책 과정들을 잘 아는 고급 지식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어쨌든 뭐 경제적 불안정성이라든가 심리적 불안정성 유혹에 취약합니다. 이런 분들이. 그러다 보니까 국방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첨단 기술 분야에 어쨌든 많은 정보가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중국의 최우선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포섭 전략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금전으로 유혹하는 게 있고요. 인맥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국제 연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초청이라든가 학술 연구로 먼저 접근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버드라든가 스탠퍼드라든가 싱가포르, 베이징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인재를 점점 더 네트워크 경력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. 일상적인 이메일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. 전통적인 스파이 방식이 아닌 소프트 포섭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럼 같은 거나 아니면 연구원 같은 걸 하면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뭐 미국에서 받는 연봉의 뭐 5배라든가 뭐 2배를 넘게 받는 이런 식으로 연봉을 주면서 2년 계약을 하면서 충분히 뭐 만약에 FBI 전체적인 어떤 내역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CIA라든가 뭐 아니면 안보국의 이런 것들을 다 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스템이고요.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도지부가 상당히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줄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사실은 배신감과 함께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으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.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대규모 조직 개편이 보안 리스크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정보기관과 외교와 과학기술의 이 대량 구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좀 있으면서 보안 재교육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가서 중국 가서 뭐 하는지도 체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부 정보가 어쨌든 국가안보의 빈틈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 미중의 기술전이 제2전선을 하면서 인재전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일종의 인재 유출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. 트럼프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정보 안보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런 유출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?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단순하게 해고를 멈춰야 될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히 해고를 멈추는 수준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고 단순한 해고 중단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보 유출의 심은 퇴직 자체가 아니라 이후 방지에 대한 어떤 그 조심을 해야 되고 방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건 인력 유지보다는 전직자 관리와 지속적인 어떤 정보 유지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해고를 막는다고가 정보 안보나 이런 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결책은 구조조정 이후에 전직자 예우와 어쨌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같고요. 정말 사람 중심의 정보 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X에서 했던 걸 그대로 여기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X에서는 계속 사람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계속 줄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국가의 안보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설계된 보안 모델은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. 전 현직의 어떤 전 과정의 인적 자산을 보호 대상을 삼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심리 유혹이라든가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위협이나 안보 인식을 가지면서 관계 유지라든가 감시 안보라든가 이런 동기부여라든가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퇴직자 관리를 전직자 신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적 안보에 대한 어떤 붕괴는 기술 안보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.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미국의 진짜 기술의 경쟁은 기술이 아닙니다. 그 기술을 설계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고를 멈춰야 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멈춰야 될 건 사실은 퇴직 후에 이들의 국가의 인프라로서 인정하는 어쨌든 생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어떤 따뜻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
네, 단순히 인력을 해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생 플랜을 좀 짜주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.